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시리아 내전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무기로 인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난민 문제도 심각한데요. 난민으로 등록된 어린이만 해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서 촉발된 시리아 내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와 반정부군, 이슬람 종파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제껏 시리아를 떠난 난민 수가 200여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올해 들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월 평균 사망자도 5천 명에 육박하는 등 시리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로 350명이 넘게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검토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쟁이 지속될수록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은 최근 난민으로 공식 등록된 시리아의 어린이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리아 난민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단체들은 또 어린이 난민 중 11세 미만의 아동이 77만 명에 달하며 자국 내에서 고향을 떠나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도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7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부상, 공포, 스트레스와 같은 피해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폭행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أنا أحب سوريا أشتغل سوريا وأحب رفقاتي ونلعب أنا وأختي وجمع العجيات نلعب أنا وياهن ونلعب بالبسكليتات ونلعب بالهيك بالألعاب.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 심리상담, 학교교육, 천막 지원 등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단체는 난민들을 위해 올해까지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 모금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38%의 기금만 조성된 상태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지난 12월 요르단 난민 캠프에 시리아 난민 조사 지원단을 파견해 2만 5천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도 지난해 요르단과 터키 지역의 파송 선교사를 통해 4만 달러를 지원했고 기아대책 또한 요르단과 레바논 난민촌에 수천 장의 담요와 의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사무국장 박승철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이웃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리아 난민들의 생활을 돕고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난민 아동들 교육 사업하고 난민 여성들 직업 교육 사업 그리고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식수를 공급해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직업 재활 교육을 하는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2000년 전 바울이 회심한 장소인데다 부산과 WCC 총회 유치 경쟁을 벌였을 만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유산을 지닌 시리아가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진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19일 신천지 신도들이 진용식 목사와 안산 상록교회 교인들에게 행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모두 위법이라며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진용식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신천지 신도들은 지난 2009년 11월 진 목사가 심호하는 안산 상록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확성기를 사용해 진 목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목사 업무를 방해한 바 있으며 카메라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록교회 교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가슴을 밀치며 목과 팔을 흔드는 등 폭행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를 미리 점검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릴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를 살펴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 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98회 정기총회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주제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2010년 96회 총회가 향후 5년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추어 총회 주제를 선정하기로 한 데 따라 올해 역시 그리스도인이 주제 안에 포함됐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시대를 향한 섬김과 나눔이 강조됐습니다. 98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가 추대될 전망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동해 큰교회 공병희 목사와 경주 제1교회 정영택 목사가 출마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로 부총회장은 동신교회 김철모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총회 현장에서의 부총회장 투표를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의 내용도 관심입니다. 각 헌의안들은 헌의위원회를 거쳐 내용별로 분류돼 각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헌의안 중에는 군 농어촌 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 선교부로 분립해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노회와 충청노회, 광주노회 등 11개 노회가 군선교와 농어촌 선교의 전문화된 사역과 중복사역 회피 등을 이유로 분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통합총회 내 농어촌 교회는 전체 8,305개 교회 중 약 3,000개 교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헌의안은 서울노회, 대구 동남노회, 평양노회 등 7개 노회가 헌의한 목회세습 금지법 제정입니다. 노회들은 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목회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헌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노회의 경우는 목회세습 금지와 함께 교회 매매 금지를 위한 규칙 제정도 함께 헌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의 통일선교부로 명칭 변경, 총대 20명 이상 노회의 여성 목사 1인, 여성 장로 1인 총대 의무 선출, 애국가의 찬송가 수록, 핵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성서적 입장, 자살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목회적 입장 등의 헌의안들도 채택 여부가 관심입니다. 총회본부 사업부서들도 98회기 청원안을 확정하고 총회 결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의 사회복지법인 NGO 설립,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회 단위의 절전소 운동 등의 청원이 눈에 띕니다. 교단 예산결산위원회는 98회기 예산안을 330억 6,600만 원으로 수립했습니다. 예산안은 교회들의 재정 감소를 반영해 전년도 대비 3.9% 삭감한 것으로 총회 기간 예산안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오는 9월 1일을 제98회기 총회 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킵니다. 총회 주일 헌금 목표는 20억 원으로 총회 정책 개발과 선교 사업을 위해 사역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남과 북의 여성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는 29일 북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 여성 공동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대협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해 여성단체 관계자 10명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북측에서는 조대위 홍선욱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대협 관계자는 제1동포에 대한 탄압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언행이 거세지는 시기에 남북 여성들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대협은 지난 5월 조대위 측에 서울에서 열리는 위안부 관련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조대위는 공동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신을 지난달 31일 정대협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시즌3가 부산 경남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산성교회에서 열린 부산 경남 지역 1차 예선에는 모두 45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6개 팀이 2차 예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마커스 프로듀서 임선호 멘토는 부산 지역 1차 예선 통과자들의 진정성 있는 찬양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있을 지역 예선에서 더 많은 참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산성교회 김윤겸 목사는 참가자들과 함께한 예배에서 자기의 노래를 뽐내는 세상의 오디션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찬양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전했습니다. 가스펠스타C 시즌3 1차 예선은 오는 31일 경산중앙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며 이어서 광주 호남 지역, 대전 충청 지역, 경기 강원 지역, 서울 지역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인도 교회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의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지역사역에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인도 교회 협의회가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방갈로르 지역에서 개최한 WCC 예비 총회에서 70여 명의 인도교회 지도자들은 이같이 결의하고 총회 주제를 인도 사역 환경에 알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교회 옆 타라나스 사갈 주교는 정의와 평화가 개인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커타 주교대학의 수닐 칼렙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위기 가운데 있다며 악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인도 오디샤 지역에서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과정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포스코의 오디샤주 프로젝트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가 실시한 10대 청소년 신앙상담 결과에 따르면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MC는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선교를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한다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삶을 가르쳐줘야만 신앙적 정착이 가능하다며 청소년 선교 방안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고피플이 아프리카로 보내는 희망의 운동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피플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운동화에 평화 메시지를 적는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캠페인은 10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세군 아시아태평양 사관학교가 2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아태사관학교는 남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 사관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으로 3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현 주요 장로교단 총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깨끗한 총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서울 YMCA가 제16회 청소년 영상 페스티벌을 위한 작품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으로 초중고생과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형식에 관계없이 10분 분량의 작품을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이후로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9도, 대전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8도, 서울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늦더위는 하루만 잘 견디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금요일까지, 제주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